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연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민법쇼 시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친구의 아들을 입양한 엄마라는 내용으로 법률 전문가 안영찬 교수님과 함께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의 행사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어머니도 친권자고 아버지도 친권자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아버지와 엄마가 공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단독으로도 가능한가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아.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법률 용어가 이제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안 교수님께서 친권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친권 좀 상실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좀 시청자들을 좀 얘기해 주시죠. 친권은 네. 뭐 쉽게 말하면 부모에 걸린 거죠. 다시 네. 말하면 자녀, 자기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를 통틀어서 친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재밌는 거는 이 친권 속에 징계권도 있어요, 교수님. 네? 징계권. 징계권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네. 들어서 뭐 길거리에 어떤 인간이 막 애를 때린단 말이죠. 때리는데 동네 아저씨면 때리면 폭행죄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부모라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쳐가지고 이게 만약에 학대로 평가될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징계권 해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뭐 징계한다는 의미에서 체벌하는 것도 징계하는 의미에서 때릴 수 있다. 예, 징계권도 근데 너무 폭행하면 안 되죠. 그죠? 뭐 지나치면 지나친 폭행은 안 이게 되죠. 친권 상실 사유까지 가죠. 그죠? 체벌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뭐 징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권 상실이라는 것은 친권이 소멸된다고 하죠. 친권 상실은 친권이 소멸되는 건데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자녀에 대한 권리인 친권이 없어지는 경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네. 아들이 성년자가 됐을 때 자식이 성년. 네, 그러니까 만 19세죠. 현재 이제 민법은 19세가 되면 성년자가 되니까 19세가 되는 순간 어머니 아버지의 친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그렇죠. 성년이 되면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의 그런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독자적인 성년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친권자나 자녀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친권을 상실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번주에 했던 입양이죠. 자가 입양을 가게 되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달리하니까 그때는 친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근데 가장 쟁점이 많은 것은 요거 외에도 이런 건 이제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네. 친권 상실 선고제도가 있습니다. 친권 상실이 선고. 선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를 하는데 애를 몇 대 때리는 거는 징계권 행사로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너무 지나쳐가지고 학대로 평가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친권이 박탈되는 거죠. 법원에다가 친권을 상실해달라고 선고할 수 있고요. 이러한 친권 상실 선고가 있으면 부모의 친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엽기적인 사건 많죠. 우리 판례 중에 가장 엽기적인 거는 자기 자식을요 닭장에서 키우는 부모가 있었어요. 실제 닭장에서 키우고 닭모유를 먹였어요. 그런 부모가 있어?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아마 거의 1억 판결.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나쁜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가장 행복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교수님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가 나를 때려요. 그래도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아이를 뺏어다가 보육기관에 키우는 거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친권 상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하진 않은데 거의 1호 판례가 그 닭장에서 아이 키운 사건이 거의 1호 판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그러면 친권이 소멸됩니다. 교수님, 우리 민법에서 민법 909조에는 친권자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친권자.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친권자. 909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양자가 들어갔어. 예. 그러면 양부모도 친권자가 되는구나. 양부모가 친권자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양자가 미성년자일 때. 예. 그렇군.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2항인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따라서 요 미성년자인 자식에 대한 일은 어머니 혼자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아버지 혼자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되고 공동으로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예요.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거의 민법은요. 만약에 부모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의견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예,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이 다 있느냐, 남자만 뭐 부모냐 해가지고 막 남녀 평등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게 부모가 두 분이니까 뭐 다수결로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개정이 돼가지고 가정법원에다가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하고 가정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부모들은 친권자들은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키워드네. 그죠, 공동이죠. 근데 만약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뭐 아버지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법원이 정한다. 네, 법원의 판사가 정한다 이런 그쵸, 얘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는 같이 해야 되겠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 909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의사결정,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부모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7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올해 학교를 보낼지 내년에 학교를 보낼지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막 부부싸움도 하고 막 해가지고 함께 7살에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다음날 학교 데려가는 거는 엄마 혼자만 데려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냐면 의사 결정만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몇 년 전에 말이죠. 천안에서 이러한 이상한 그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고 하던데 그 사실관계를 좀 설명. 이게 또 그 한 몇 년 됐는데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뭐 댓글 보니까 막 난리였습니다. 뭐 나가 뒤져라, 뭐 웃기네 패널에 뭐 그냥 막 난리였는데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제 이 수빈이 엄마, 이 가명입니다. 다 이름은. 이제 수빈이 엄마가 계시는데 천안인데 친구인 영철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빈이 엄마, 나 이번에 아파트 분양받는데 애가 많아야 아이가 많아야 우선 순위를 준대. 그 가족 수가 있어야 혜택이 있거든. 네, 그죠. 그러니까는 뭐 동순이면은 아이가 많으면 부양 가족이 많으면 점수가 많거든. 점수가 높으니까 당첨되기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빈이 엄마가 그러네. 그럼 왜 그러더니 그러니까 자기 애 좀 나한테 입양해줘 이렇게 요구한 거죠.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보면은 이게 그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해요. 발상의 전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철이 엄마가 수빈이 엄마한테 수빈이를 우리 그렇죠. 딸로 좀 입양해달라. 수빈이 당신 딸을 나한테 입양해라. 이유는 아파트 당첨을 받을 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빈이 엄마가 무슨 뭐 돈 빌려주는 것처럼 아이 뭐 그거 어렵지 않지.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진짜 자기 딸 수빈이를 입양을 시켜버린 거죠. 수빈이 엄마는 그 딸아들이 많은가 보다. 아니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도 않았는데 하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입양을 해. 그것도 남편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부정 당첨자를 찾다 보니까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자기 애가 남편이 알았구나. 아이고 우리 애가 입양 갔었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냥 키우면서 키운 거죠. 서류상으로만 입양시키고 서류로만 그냥 그것도 그냥 단순히 뭐 한 거죠. 그냥 뭐 별 이유도 없는 거죠. 대를 잇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첨받는데 유리할 것 같으니까 입양한 사건입니다. 입양할 때는 수빈이 엄마 아빠가 같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빈이 엄마가 그냥 해준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진짜로 그 뭐 동기가 참 엽기적이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진짜로 그 친구인 영철이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입양을 하고자 한다면 남편과 함께 부모가
함께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남편과 한마디 말도 없이 상의도 안 하고 비밀로 그냥 자기 딸을 친구에게 입양해버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결과적으로 수빈이 엄마는 민법 909조를 위반한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네. 친권행사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한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교수님, 네. 막 이제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댓글의 내용은 이 사건을 그 수빈이 아빠, 그 애 아빠에 대한 범죄다. 어떻게 아빠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애를 입양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이 수빈이 이 아이에 대한 치명적인 범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입양간 사실이 기재가 되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말소가 되더라도 주말하니까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렇죠. 흔적이 나오면 이 친구가 나중에 수빈이도 그 정신적으로 좀 타격이 있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리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할 나이쯤 돼가지고 그렇죠. 그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겠죠. 가족관계 들봤더니 남친이 자기 친자식 맞아?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렇죠. 뭐 이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공법적 행위를 할 때는 이게 잘못되면 화이트로 지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남죠?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자식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뭔지 이거 참 보면 놀랍습니다. 그죠? 수빈이 엄마가 그 대리권이 없으면서도 대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무권 대리라고 하는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권의 행사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해야 돼요. 공동으로. 예. 그러니까 보낼지 말지는 의사결정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혼자 한 것은 무권 대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혼자서 아이를 입양해줄 대리권이 없는 거죠. 무권 대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요? 무권 대리인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러한 입양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를 엄마가 했잖아요. 네. 그럼 아빠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예. 그것을 추후에,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뭐 그러면 뭐 이 양반도 쿨한 번이어서 나도 그래? 동의해. 그래. 그러면 뭐 그냥 진짜로 우리 애 입양해 버리지 뭐 이렇게 동의했다면 추인했다면 유효로 바뀔 수가 있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아빠가 추인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는 한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일단은 무권 대리로서 입양의 효과는 없는 거고요. 다만 남편이 나중에 추인하면 받아들이면 그때는 뭐로요? 유효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사건 내용은 뭐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네. 네, 그러니까 입양 자체가 무효가 돼. 남편이 법적 문제까지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입양이 무효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이제 그 사항을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 교수님 수빈이 엄마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단 수빈이 엄마는 일단 이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처벌 받죠. 왜냐하면 공정증서 부실기재자가 될 수 있죠. 공정증서? 예, 부실기재죄. 부실 전에 한번 우리가 한번 했던 기재죄? 예. 기재죄? 예. 그게 처벌받을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입양을 받은 영철이 엄마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분양받은 게 취소되겠죠, 그죠? 그렇죠. 분양받은 게 취소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영철이 엄마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회사가 하는 입양을 신청해서 입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설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입양을 받은 영철이 엄마는 일단 당첨도 취소가 되고, 그죠? 당첨 취소되고,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입양한 이 수빈이 엄마는, 입양은 뭐죠? 무효니까 말소가 되지만, 공정증서 부실기재죄로 처벌을 받고요. 또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남편과 관계도 또 원만치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이루어졌다가 큰일 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네요. 이 내용 중에 그 수빈이 엄마는 무권 대리, 그러니까 수빈이 엄마의 그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무권 대리다 이런 말씀하셨잖아. 정확하게 무권 대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무권 대리 기본적으로 뭐냐면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 행위를 한 경우가 무권 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함께 친권 법정 대리권 행사해야 되는데 엄마가 혼자 했다면 그 말은 엄마는 혼자 대리권, 친권 행사할 대리권은
없는 것이니까 엄마 행위는 대리권 없이 하는 것이니까 뭐가 되죠? 무권 대리가 된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행위를 예, 무권 대리권 없이 한 대리 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를 했다. 예, 그럼 무권 대리가 예, 되겠죠. 예. 이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쉽게 설명하고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막 고민 참 많이 하는데 네. 참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재미있는 판례가 아닌가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민법 잡기 안영찬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저 민법 잡기라고 하는 거 아시죠? 민법 잡기. 제가 이제 그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수험 채널인 거죠. 그래서 민법 잡기, 민잡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요. 혹시 뭐 민법에 공부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검색하시고 방문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히 그 민잡 제가 진짜 공부 많이 드리거든요, 교수님. 예. 강의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판례도 제가 또 조문도 정리해드리고 아마 들어오시면은 아마 많이 야 이거 대단한데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또 안영찬 교수님과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친권자와 친권 행사에 대하여 충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